아, 이게 왜 이렇게 뭐지? 좀 부담스러웠죠?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낮아졌냐, 카메라가? 뭔가 잘못됐는데? 됐나? 뭔가 달라졌어요. 이거 건드렸나 보다, 카메라를. 아무튼 일단 잘생겼으니까. 오케이. 일로 좀 오고.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가운데도 아닌 것 같고. 괜찮나? 눈이 좀 부었네요.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역시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또 이것도 까먹을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고 남은 시간을 되게 좀 퀄리티 높게 쓰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잠을 많이 자면 나머지 시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 진짜 잠 조금 자고도 막 그렇게 퀄리티 높은 시간을,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제가 뭘 하려고 했냐? 맞아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댓글 있죠. 댓글이 지금은 요새 카페도 제가 지금 글을 못 올리고 있고 영상도 마지막 영상이 20일 전이네. 죄송합니다. 일단 댓글들을 한번 쭉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댓글에 이렇게 뭐 하트 표시는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댓글을 달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약간 뭐랄까 약간 무거운 마음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 방송 처음 딱 시작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일래나 모르겠네. 이게 맞다. 내가 이렇게 세팅해놨구나, 사이즈를. 그러네. 첫 시간이니까 좀 우당탕당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비디오를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또 제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오케이. 채팅 어디 갔냐? 요렇게 하면 얼굴도 나오면서 요것도 볼 수 있는, 그죠? 요 느낌이죠? 나쁘지 않은 느낌? 오케이. 댓글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댓글이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모바일로 보는 분들은 안 보이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이거 어떻게 없애지? 닫기. 오케이. 이게 최근 댓글이거든요. 댓글을 보면서 젤리님 어서 오세요. 네, 젤리님 반갑습니다. 댓글 답이라면 답이고, 뭐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유튜브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밖에 없지만 아무튼 이후에는 이제 카페에 올라온 어떤 고민글이나 댓글들, 그런 것도 빠르게 이렇게 쭉 훑어보고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라이트님 어떻게 된 거지? 뭐야? 그래요? 이거 위에까지 못 올리나? 못 올리겠죠? 못 올리네.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어떻게 된 거지? 문득 예전에 내가 싫어하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고민인 분들. 내가 싫어하던 내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분들이 나를 똑같이 대하면 어떡하지? 결국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휴학, 실패와 거절 갖고. 이거 좀 요약해 놓으신 거네. 그래요. 이거 되게 옛날 영상이어서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이거 다시 보시려고 정리를 해 놓으셨네. 그렇습니다. 요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라이트님 행복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내 모습을 떠올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달라졌는데 예전에 나를 대하듯이 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좋아요. 하트. 라이스백님, 저번 라이브 영상에서 라이스백님이 좀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가스라이팅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일하느라 제대로 답을 못했다. 제가 이제 채팅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저것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일하고 계시느라고 답을 제까닥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고민 같이 생각해 주시고 말씀 나누신 덕분에 마음의 무거움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그래요. 두희님의 말씀들이 많은 참고가 되어 제 상황에 맞춰 방향성이 틀이 잡힌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도 소통하러 오겠습니다. 안 오셨네요. 근데 아직. 그래요. 농담이고요. 좋아요. 이분 고민이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가스라이팅, 자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말을 했을 때 너무 좀 과하게 대응을 해서 그게 고민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말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받지? 뚜껑이 열리지? 이런 고민이셨던 것도 같고, 근데 왜 뚜껑이 열렸는지 알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하트 뿅뿅 라이스백님. 그래요. 마음의 무거움이 많이 덜어졌대. 이게 뭘까?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무튼간 저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좋아하거든요. 저의 메시지 혹은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고맙다. 이런 감사 표현. 주인님 짱이에요. 이런 얘기보다 그런 구체적인 감사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분 카메라 보고 웃으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긍정이신데 미소가 끊이질 않으시네. 이거 진짜 옛날 영상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조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뭐랄까, 제가 피드백을 해봤을 때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웃는 표정이 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옛날에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리피디님, 근데 선생님은 말을 막 하지 않고 계심. 이 영상이 그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일단은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얘기만 담겨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거의 첫 영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거의 뭐 첫 영상이자 제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담겨 있는 영상인데, 제가 왜 말을 막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말을 막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만 걸러주는 게 역지사지 필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 필터가 이제 세팅이 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을 막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 아마 드셨던 것 같네요. 왜 그런지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비밀이 풀리실 겁니다. 장재경님, 자기 인맥 자랑에다 사랑꾼 플러스 인맥을 자랑하고 사랑꾼이고, 이중성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번 삭제하고 카톡 차단, 페이스북 차단하고 손절했네요. 그래요. 이게 걱정인지, 근데 괜찮은 건지,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후련하다,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재경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니어도 이 경험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요. 좋아. 슈퍼맨님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영상은 정말 제가 좌절감을 느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는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희님. 화이팅. 그래요. 잘 이겨내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나요? 좋아요.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오래 기억될까? 요거는 나쁜 일이 각인이 돼야 어떻게 하면 이걸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요렇게 다르게 하면 나에게 좋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좋은 알고리즘이 쌓인다. 뭐 요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좋아요. 슈퍼맨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 표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요런 얘기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쾌차하셔요. 이거 제가 이빨 아플 때 썼던 그 커뮤니티 글 그거네요. 네, 거의 이제 쾌차했습니다. 이빨은 안 아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룰루 깡따구님, 깡따구가 좀 있으신 분인가? 신나게 깡따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요. 뭔가 이게 약간 울림이 있었나? 혹시 그런 약간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얘기였나? 좋아요. 마리아 산다루님, 썬다루님,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야, 그래요. 감사 표현을 이렇게 2,000원과 함께 5글자로 너무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와, 이거 진짜 좀 옛날 영상인데 배려. 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배려를 해줄 때 왜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을까? 분명히 날 위해서 해주는 말과 행동인데 이런 경우는 뭐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랑 진짜 멋이 있는 배려랑 짜증나는 배려가 어떻게 다른지 그 디테일을 제가 좀 담아놨는데 옛날 영상이거든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난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지? 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반응이 안 좋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요게 또 어떤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MS 리안님 감사합니다. 라이스뱅님 안 아프게 이렇게 또 기원을 해주셨네요. 제가 치과 가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엄살이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5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15분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거 달아놨던 거여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 이렇게 제가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들 덕분에 저도 너무 행복하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이제 다 알았어. 내가 행복해지는 거는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한테 이걸 전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갖고 가가지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도움이 되고 기여했다라는 게 확인됐을 때 느껴지는 행복함이거든요.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런 감사 표현들 이거를 보면은 그 욕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딱 채워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저도 행복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읽기 어땠나요? 많이 못 읽네. 제가 이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피드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또 댓글 많이 달리면 읽지도 못하겠네. 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이즈가 125가 이건데. 그래요. 맞다. 그 책, 전자책 관련해서도 후기 달린 거, 그거 좀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이건 끝나고 하겠습니다. 찝찝하네 좀. 좋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녁에 뻗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잠깐만 채팅창이 없어졌어.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씻고 지금 방송하러 바로 와서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뭘 또 먹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방송을 하면은 되게 은근 지치더라고요. 제가 또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방송한 날은 이상하게 꼭 그 12시 넘어가지고 뭐를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라거나 아니면 행복과 관련된 뭐 간단한 질문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고리즘을 좀 알고 싶다. 행복에 대한 알고리즘. 그런 질문들 좋고요. 진짜 단순하게 이거 두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준님의 이런 질문. 두이님은 평소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시대 분위기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요. 시대 분위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단 요거 그림판을 여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뭐 세팅하는 게 있던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싹 내리고 이게 1번 뇌, 2번 뇌가 있잖아요. 이게 제 머리통이라고 할게요. 1번 뇌. 이 뇌입니다, 뇌. 뇌. 2번 뇌. 1번 뇌는 뭐냐? 우리가 350만 년 동안 진화한 본능,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2번 뇌는 이제 이성적인 작업을 분석하고 또 뭐라 하더라? 분석하고 뭔가 하여튼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뇌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도 당연히 이제 1번 뇌랑 2번 뇌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1번 뇌는 350만 년 동안 진화했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잠깐만요. 자, 1번 뇌는 350만 년 동안 진화했잖아요. 최적화가 될 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본능이죠. 누가 나를 발로 차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나를 뭐 싫어하나 보다 어쩌고 저쩌고다 내가 공격을 하느냐 도망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0.1초 만에 감정이 폭발하면서 바로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이제 1번 뇌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 작용이. 근데 2번 뇌는 이제 6,000년 됐거든요.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2번 뇌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6,000년밖에 안 됐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가 잘 안 돼서 2번 뇌가 하는 이 분석하는 작업, 이성적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효율도 굉장히 안 나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암튼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도 1번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대한 그런 제 관념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원하는 모습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회 뭐죠? 시대 분위기 사회 현상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과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1번 뇌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분노의 감정을 당연히 느낀다. 근데 분노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면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우리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 이게 상태창이에요. 상태창. 자, 요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자 분노에 휩싸이면 내가 평온한 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로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 상태에 제가 머무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쪽으로 땡기려고 하거든요. 평온한 상태. 이 나머지가 다 이제 평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 여기는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요 단계로 빨리빨리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2번 뇌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면. 분노라는 감정을 없애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이제 잘 알고 있고, 그거를 25년 동안 그런 것들을 찾은 거죠. 분노뿐만 아니라 이런 쭉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없애고 평온한 상태로 올 수 있는지. 그 25년 동안 워낙 오랫동안 고민하고 찾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분노를 아예 안 느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는 느끼는데 그 분노를 아주 빠르게 없앨 수 있다. 답이 됐나요? 오늘 그림 좋은데? 이거 툭하소 멋있게. 오케이 좋아요.
그래요. 그 고민이 좀 있으신가 보네. 아, 이거 되게 어렵네. 하기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도 느껴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받은 관념들 있죠. 요럴 땐 요렇게 되어야 한다. 요럴 땐 요렇게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있죠? 사회 현상 관련해서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는 또 금지어기 때문에 정치 얘기 말고 뭐 없을까? 아무튼 뭐 이런 사건 사고들 보면 요렇게 됐어야 하는데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있죠. 그 되게 비극적인 일 있었잖아요. 차가 이제 그 일가족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봤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모가 요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된다. 근데 그거를 빨리 없앨 뿐이다. 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넘어서 뭔가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 싶을 때 방법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말한 거, 내 마인드, 내 생각을 이번 뇌를 이용해서 이 감정을 빠르게 없애는 거. 요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말고 일단 차선책을 쓰는 거죠. 뭔가가 나에게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는 것들에서 거리를 벌리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뉴스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인터넷 없을 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4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뭐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제 관심을 끊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가 일어났는지,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몰랐잖아요. 자극을 아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핸드폰만 딱 키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보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바늘로 콕콕콕콕 다 찌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내가 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되나? 요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요것들을 접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혹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걸 이번 내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코털 나온 느낌인데 잠깐만요. 뽑아버렸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요. 제가 이거 책에도 써놨거든요. 1번 첫 번째 책 작은 성취 파이프에도 써놨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거리를 조금 벌리는 게 좋다. 그거 완전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하는 이야기랑.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에도 우리는 쏟기에도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사람들 의지력이라는 게. 네, 오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살았을 때 엄청 행복하긴 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 고립감이 느껴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외부 세계와 조금 차단을 시켰더니 너무 행복해. 근데 고립감이라는 게 느껴진다. 고립감을 없애고 싶어. 그럼 외부와 차단막을 아예 없애자. 반대 극단으로 이제 가보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했더니 보호막이 없어져서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 너무 뚜껑 열리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돼.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행복한데 고립감이 느껴진대. 그럼 고립감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장점이 90인데 단점이 10이다? 그러면은 완전 장점과 단점을 아예 없애고 초기화시키고 딴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점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내가 괜찮은 수준만큼만 뭐 하루에 30분만 뭐 뉴스라던가 이런 거를 본다던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런 베스트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 어떻게 저러지? 하는 사람들. 아, 이게 그래요. 아직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일단 그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능을 내가 얼만큼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로 이걸 볼 때마다 뭔가를 볼 때마다 잠깐만요. 뭔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러면은 진짜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관념을 줄이는 거. 관념이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으면 그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관념대로 행동을 하면 옳은 것. 관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렇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관념을 없애면 이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내 행동을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도 평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2번 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해줄수록 행복한 게 쉬워진다. 요건 이제 제 세 번째 책 이제 토요일에 나올 거거든요. 토요일에 나올 것 같아요. 책이 금방 써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썼고 토요일에 그 상세 페이지 쓰고 토요일까지 하면은 바로 나올 것 같아서 그 책을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 다 좀 담겨 있거든요. 동일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뭐라 해야 되지? 그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나에 대한 그 한계 있죠. 실제 하는 게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아마 이럴 거야. 이 짜장면을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저 사람도 아마 이렇게 느낄 거야. 요럴 때 나는 요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아마 이럴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해. 뭐지? 요렇게 이제 깨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탁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내로 요거는 컨트롤 해주는 거. 나와 저 사람이 이제 다르다라는 걸 진짜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방금 얘기한 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같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걸 조금 이해하면은 내가 요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뭔가 평가할 때,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대해 평가할 때, 요런 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색안경을 낀 채로 이 색안경은 벗을 수가 없구나. 그 한계를 알고 이제 보면은 조금 여지가 생기죠. 혹시 나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도 좀 쉬워지고 이거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복잡하게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러면 위험이나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러면이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얘기신가? 내가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위험이나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가? 이게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예인데요? 관념 제거 작업에서 가는 길에 담배 피면서 위화감을 주는 불량배들이 모여 있다. 그럼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저건 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잖아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관념 제거 작업. 관념 제거 작업을 하는 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위험이라고 생각되기도. 이거 굉장히 신기한 관점인데요? 잠깐만. 제가 좀 이런 게 필요해요. 관념 제거 작업을 누군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요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요런 부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볼게요 한번. 일단은 그렇죠. 이게 뭔가 누가 담배를 피우면서 모여서 위화감을 들게 해.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관념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다. 요게 되죠. 아까 말한 그 관념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 관념을 없앤다면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모여서 담배 피는 게 좋아해 부터 시작해서 뭐가 쫙 나오거든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새를 막 과시하고 이랬을 때 마치 내 힘이 세진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느껴져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저런 것이다.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게 좋아서 이게 여기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관념 제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기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만족감이 느껴져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왜 났을까? 누가 불을 질렀을까? 누가 나쁜 놈일까를 찾는 게 아니라 불이 나게 된 그 수많은 원인들 있죠. 그거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예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 그러면 관념 제거 작업 이 마지막쯤에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은가? 저 위험에서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저 위험에서 나를 위험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돌아가는 거는 왠지 내가 굴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게 원하는 게 될 수도 있게 원하는 게 다 다르게 나와요. 사람마다. 사람 배경이 다르고 스토리가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념 제거 작업의 핵심은 그 관념을 없애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어야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 그래서 감정이 만들어졌어. 요건데 이거 그림판으로 얘기해 볼까? 한번. 이해되셨나요? 조금 약간 개떡같이 말한 것 같은데. 약간 찰떡같이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안 된다. 잠깐만요. 볼게요. 원인들이 모여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결과가 나왔어. 관념이 있으면 이게 OX, 뭐 옳은 것과 그른 것. 이 관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관념 제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 관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봤을 때거든요. 관념에 맞지 않는 행동이야. 그러면 감정이 만들어지죠. 열받는다. 그럼 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죠. 그러면은 관념 제거 작업은 이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관념에 맞는 행동인가 아닌가 이 과정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이 세상은 왜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시험에 봐서 이번에 붙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나는 못난 놈이야. X야. 그래서 자책에 빠졌다. 그러면은 시험 결과가 내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가 왜 나왔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죠. 나, 상대방, 이 세상. 이거 크게 못하나? 이거 크게 못하나요 혹시? 이거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되나? 안 되는구나. 크기가 있네? 이건 없나 봐요. 오케이. 자, 깨끗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원인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 상대방, 세상. 예시예요? 시험 문제가 범위가 100개인데 내가 그중에 70%를 했거든요. 근데 30%에서 다 나왔어. 내가 공부 안 한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차가 막혀서 내가 막 뛰어가느라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쫙 나와요, 이유가. 그다음에 잠깐만요. 쫙 이유들이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상대방은 없는데 상대방을 굳이 만들어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엄청 떨었어. 이러면 또 새로운 관념이 되는데.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다리를 떨어서 내가 집중을 100% 못했어. 92%밖에 집중을 못했다. 이 사람이 다리를 떨었다라는 그 원인도 있는 거죠. 내가 70%밖에 공부를 못했어. 익히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내 컨디션이 어땠어. 이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야가 아니에요. 이런 원인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온 것 뿐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념 제거 작업 책이 나오고 책을 보시고 예시들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관념 제거 작업은 요런, 이 결과를, 일어난 결과를 데미지 없이 받아들인다. 그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가 되거든요. 그 작업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관념 제거 작업이 위험하다,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결과를 데미지 없이 받아들이면 다음 작업 있죠. 이 미래로 더 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나쁜 놈이야, 혹은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감정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게 더 위험하죠. 근데 관념 제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원하는 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넥스트로, 다음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죠. 오히려 리스크, 위험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준님이 말씀하시는 리스크, 위험, 이게 이런 맥락이 맞는지, 아니면 되게 1차원적인 물리적인 어떤 위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에 예를 든 걸로 대충 한번 해보자면, 불량배가 모여 있어서, 아까 얘기했네. 불량배가 모여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돼라는 감정이 만들어졌어. 관념 제거 작업을 하면 이 감정이 없어지면서, 저럴 때 어떻게 하고 싶은가. 저 사람들이 나쁜 놈이야라는 감정에만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없애고, 그 일어난 결과잖아요. 결과를 아무 데미지 없이 받아들이고, 자,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로 넘어가는 거죠. 나는 도망가고 싶어 일 수도 있고, 난 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 길로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그런 낭비를 막는다. 감정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래요. 좋아요.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신가요? 고민 없으신가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그래요. 이거 관념 제거 작업이 너무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거 연습해 보시면 사실 자기 공감보다 쉽거든요. 자기 공감은 내가 질문을 조금 찾아내고 1인 2역을 해야 되는데 관념 제거 작업은 그냥 그 질문에 7가지 질문에 답만 쓰면 돼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개념이 생소해서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것만 채우면 내 머릿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쫙 자동으로 되는구나. 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새우장 먹고 싶다. 갑자기 제가 배민에서 뭐 잘못 눌러가지고 라이브 뭐 쇼핑하는 거 거기에 들어갔는데 와, 그 꼬시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새우장을 시키고 있어, 나도 모르게. 6천 얼마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배송료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맛있겠다 싶어서 시켰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새우장 내가 시켰거든. 근데 되게 매콤하더라. 자기가 좋아할 맛인 것 같아서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근데 와이프가 열어보더니 어이없이 웃더라고요. 그게 크기가 요만해요. 200g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200g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빠 이거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한 요만한 그런 새우장, 연어장 요런 거를 생각했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웃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먹어야겠다. 따뜻한 밥에다가 그 새우장이 꼬리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보통 없이 오지 않나요? 껍데기가 딱 붙어가지고 그 고추 장아찌라 그러나? 약간 그 느낌. 고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맵겠다 했는데 맵긴 맵더라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 따끈한 밥에다 그 차가운 그 새우장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배송은 이틀 만에 온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특가 구매가 완료됐어요. 받는 분 원빈으로 시켰습니다. 언제지 이게? 날짜가 7월 3일. 일요일날 주문했네요 제가. 일요일날 그럼 배송이 안 됐을 거고 일요일날 오후 6시 47분에 주문했으니까 월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도착했네요. 바로 왔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배민 라이브 조심하세요. 환장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싼 것처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싼 느낌이거든요. 근데 새우장은 이게 보통 얼마 하는지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주문하고 맛있게 먹었다. 아직 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쓱 한번 가볼까? 뭐 있나? 여러분이 질문 남겨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배민 라이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 힘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되었는가? 배민 쇼핑 라이브. 잠깐만요. 뭐야? 징그러워. 뭐야 이거? 유자즙이 나오네요. 그래. 여러분 질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펜님, 근데 두인님 관념 제거도요. 한 번에 관념 제거 안 되는 거 맞죠? 관념 제거 작업하고 나서도 같은 문제로 계속 화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요거 말씀드릴게요. 뭐 눌러야 되지? 혼란스럽다. 요거구나.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안 되네? 내가 자꾸 뭐 누르는 거지? 잠깐만요. 조금 버벅거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슈퍼챗이 자꾸 여기로 올라오는구나.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관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 문제를 만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감정이 만들어졌죠. 감정 없애는 작업을 해요. 자기 공감하고 관념 제거 작업을 했어요. 자, 요때 관념 제거 작업 마지막쯤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떠올려 보는데 내 머릿속에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맛있는 짬뽕집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나한테 정보가 없어. 그럼 모르겠는데? 요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런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은 깔끔하게 일단은 없애지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똑같은 감정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페님이. 그렇게 되면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지치거든요. 뭐야 이거 자기 공감하고 관념 제거 작업해도 그때뿐이지. 뭐야 이거 효과 없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빨리 물어보시거나 제 이제 이 책이 나올 거거든요.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되더라. 제가 찾아낸 그 알고리즘들, 그 비밀들을 쫙 정리를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거기도 없다? 그럼 저한테 이제 라이브에서 와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약간 이거는 약간 프라이빗한 이야기여서 사람들 없는 데서 얘기하고 몰래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코칭을 신청해 주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 감정을 없애는 작업은 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큰 상처가 났다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일단 없애기 위해서 마취제를 놓는다, 진정제를 놓는다가 요 작업이고 진정제만 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발이 떨어진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아프기 시작하죠. 그걸 그대로 두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완전하게 치유하는 작업이 요 작업인데 요 작업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이 세 단계가 반복된다. 그래서 오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요 작업이 안 돼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깔끔한데요. 그래요. 그게 뭔지 저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다. 이 답이 있잖아요. 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A라는 알고리즘이 첫 번째 사람한테는 적용이 굉장히 잘 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고통이 커졌어요. 혹은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 근데 제가 찾은 그 알고리즘, 그 행복의 비밀들, 퀄리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먼저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건방을 떨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내 답들이 사실 굉장한 답들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이게 핵심은 뭐냐면 다른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알고리즘이 와닿지 않아. 실행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져. 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보든 뭐 이런 알고리즘 어떤 코칭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이제 솔루션 이야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솔루션을 접할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똥이다. 요걸 기준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똥이다. 이런 느낌. 그렇게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펜님 답이 됐나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 힐링 막 위로 공감 이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유행이 확 꺾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진통제 역할까지밖에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진통 효과가 딱 있으니까 뭐야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같단 말이에요. 와 짱이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상처가 또 슬슬 나에게 노크를 해. 아파. 뭐야 이거 해결된 줄 알았는데 뭐야 해결 안 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유행이 싹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끝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까지 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까지. 여기에서도 좀 디테일이 갈리기는 해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건지 그 구분 먼저 해주고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이해 있죠. 이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밖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바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걸 원하는 바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잖아. 요 지점에 닿게 되면 깔끔하게 놓게 되거든요. 그 원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고 반대로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좋았어. 어디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됐어. 그러면은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또 감정을 없애고 좋았어. 저번에 A라는 방법 잘 안 됐는데 다른 방법 B라는 방법 찾아내보자. 시도를 했어요. 성공했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하나 쌓인 거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의 좋은 알고리즘을 쌓게 되는 거죠. 이거를 쫙 살면서 반복을 하시게 되면 사는 게 쉬워지는 거죠. 모든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낼 것이다. 그 얘기 있죠.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얘기. 우리는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저만 돋았나요? 제 그 아침 명상 중에도 그게 있어요. 제가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막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결국 이 감정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요게 앞에 붙으면 좀 더 와닿는데 늘 그래왔듯이 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다. 이 작업이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이 있죠. 이게 반복되면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딱 알고리즘이 안 떠올라. 어떻게 해야 되지? 패닉에 빠졌어.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그래 늘 그랬듯이 결국 나는 이 작업들을 해낼 것이고 결국 답을 찾아내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엄청난 아이템들을 또 얻어내겠지. 요게 이제 딱 세팅이 되면은 진짜 강해지는 거죠. 소름 돋는다.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혼자 한번 소름 돋아 봤고 그래요. 오페님, 두인님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예민한 건지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넘어가고 싶은데 맨날 한숨 쉬고 혼잣말하는 상사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와, 이건 짜증이 그대로 느껴지네. 이게 제가 바늘로 찌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늘이 계속 이제 찔리는 건데, 자, 이거 얘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바꾼다, 변화시킨다. 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주 어렵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넘어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웃고 넘어가고 싶다가 원하는 결과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이미 얻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금 오페님이 저한테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듯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했더니 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그냥 좀 웃고 넘어가는 게 되던데, 감정이 안 만들어지던데. 요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해하고 싶어. 저 사람이 왜 한숨을 쉬고 혼잣말을 하는지 저 안에 있는 욕구를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한 얘기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관념 제거 작업의 핵심도 사실 이거거든요. 음.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그걸 내가 관념 제거 작업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 일어난다. 이러면은 야 이게 이유를 조금 덜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겠지만 너무 하기 싫겠지만 내 평온함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겠죠. 내가 너가 한숨 쉬고 그런 혼잣말하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가 바뀌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너가 왜 이런 혼잣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한숨을 쉬는 걸까? 그걸 알게 되면 얘가 이런 고통이 있어서 이러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너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대. 일하다 보면 한숨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하다 보면 한숨이 나온다. 요건 약간 좀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일하다 보면 한숨이 나온다. 근데 이게 아마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를 이해하고 싶거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라던가 뭐 어저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한숨이 나오고 이런 혼잣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런 걸 조금 이해하고 싶은데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뭔가 너가 혹시 원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과 정반대 있죠. 도망가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리지널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만큼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도망가는 거죠. 이 조직에다가 뭔가 이 사람이랑 분리를 시켜달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을 이어폰을 산다던가 안 들리게 아예 귀마개를 낀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페님 상황이 디테일한 상황들이 있죠.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뭐가 가능한지 뭐가 불가능한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쏟아내는 건데 그래요. 이게 이러면 근데 이거 자기 공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공감했을 때 혹시 뭐 나온 거 있나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이 혼잣말 한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어떤 저렇게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나는 이 감정을 왜 느낄까 뭔가 나를 공격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은 나를 이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신호로 내가 해석을 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저렇게 한숨 쉬고 혼잣말을 한 뒤에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있는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민감하게 저걸 반응하는 건지 이런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 작업은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어렵고 되게 괴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직장, 이 매일 반복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근데 물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어. 그렇긴 하지만 너무 크게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진짜 미칠 것 같잖아요. 자기 공감 아직 안 해보셨구나. 그거 한번 해보시면 또 발견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이래서 요런 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발견.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나를 달래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네.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그 고통 매일매일 반복되는 데서 매일 이렇게 찔리는 거잖아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찔려. 그러면 내일 또 출근하면 또 요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 감정 찌꺼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이게 또 오랜 시간 반복돼서 감정 찌꺼기를 쌓을 데가 없게 되면 이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요렇게 계속 고민하시면서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서 결국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라이스뱅님 늘 그렇듯 결국 난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신다고. 준님, 두인님의 행복론 그리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주고 설레는 감정이 주된 행복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주고 설레는 감정이 주된 감정인 것 같아요. 설렐 때 그걸 어떻게 푸시나요? 설렐 때? 잠깐만 이거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나온 채팅인지 몰라가지고 맥락을 잘 모르겠네 이게. 밑에 이어진 얘기인가요? 아닌가? 아니구나. 설렐 때? 설렐 때 어떻게 설렐 때 어떤 감정은 주고 설레는 감정. 설레는 감정은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 같은데 즐기는 것 같은데요. 설레는 감정은 좋은 쪽이니까 저한테는. 아까 제가 막 설레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맥락을 알면 그 맥락에서 얘기를 쭉 할 텐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얘기할 때 이 채팅을 치신 건지. 오케이.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든 찐으로 가면 들뜨고 설렐 때 그냥 들뜨고 설레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뭔가 상상할 때 주로 설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와 이걸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책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 책을 가져가서 관념 제거 작업을 아주 쉽게 익히고 그래서 그 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결국 해낼 것이다. 그럴 때 그때 뭐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을 즐긴다. 그리고 뭔가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런 느낌? 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만났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무슨 책을 찾아보면 이 수수께끼를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나보다 앞서서 고민한 사람들이 누구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뭐든 찐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숨 이야기 들으면서 한숨 쉴 때 느끼는 그 짜증도 한숨이 찐이기 때문에 짜증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그 한숨 쉬는 상황을 장난스럽고 가볍게 넘겨주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쉽게 장난스럽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럴 때 장난스럽게 그걸 넘기면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냥 장난스럽게 넘긴다. 저 사람이 한숨을 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게 느껴질 때 그거를 되게 장난스럽게 넘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준님이 느끼고 계시네. 그렇게 장난스럽게 넘기는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 좋을 때도 있는데 왜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가? 저는 이거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어가지고 이 알고리즘 되게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신기하고 흥미롭다 해야 되나? 흥미로운 알고리즘이네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저는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거 있죠.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넘기는 거. 이 방법을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긴 좋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상황이 있겠지. 괜히 저러는 거 아니겠지. 약간 그냥 이걸로 진짜 빨리 퉁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이제 찾아서 이게 좀 피곤하기는 해요. 더 나은 방법이. 근데 훨씬 깔끔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장난스럽게 그냥 슬쩍 넘어간다? 이런 방식은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 저는 아예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완전 깔끔하게 없애는 이런 방법을 좀 더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복사되잖아요. 감정은 이제 저는 복사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그냥 누군가가 열받아 한다? 이러면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여서 잘 안 느껴지실 텐데, 제가 막 진짜 짜증내면 여러분도 그 감정이 아마 복사가 될 거거든요. 반대로 막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신나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 여러분도 바로 복사돼서 느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정이 복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 맨날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아, 그건 복사되잖아. 이걸 장난스럽게 그냥 쑥쑥 넘긴다. 요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고 물어보고 모든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저는 그걸 저는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걸 이제 찾은 거고, 제가 찾은 방법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가서 직접 들어보는 거. 그래서 아, 얘가 이럴 때 이래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구나. 아,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얘는 데미지를 크게 받아서 그게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구나. 이렇게 완전한 이해 있죠. 저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춤추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안 되면 이제 차선, 또 다른 방법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귀마개를 쓴다든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낀다든가, 뭐 그런 최대한 내 행복에 스크래치를 내지 못하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서 최대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재밌는 얘기. 좋아요. 오케이. 또 여러분 또 고민이나 궁금하신 거 질문 주세요. 요즘에 메모 쓴 거 뭐 없나 한번 볼까요? 메모를 요새 좀 길게 안 쓰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꽂히면 그 한 단어, 한 문장 막 요렇게 쓴 메모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무슨 이게 뭔 소리지? 막 하는 게 있어서 쓱 한번 볼게요. 뭐 있었나? 음. 이게 뭔 소리지? 두웨이님 술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 술을 마시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술 예전에는 제일 많이 마셨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는 그냥 문화적으로 1학년 때는 술을 맨날 마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술을 찔끔찔끔 마셔야 될 때 마셨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마셔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뭔가 조금 다른 사람 맞춰주기 위해서 마셨다. 마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근데 그것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아예 안 마셔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술 되게 좋아하는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랑 딱 이제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게 돼가지고, 저는 술 안 마셔요. 이랬더니, 와, 진짜 재주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표현도 되게 웃겼는데, 저는 술을 못 마시는 걸 굉장히 조금 좋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술 좋아했으면은 술 되게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이제 하이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거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지 않은 그런 성향을 안 갖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술은 인생을 역행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준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에 맞춰서 내 삶을 살면 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와 이건 진짜 거의 물 95%에 커피 5%. 커피 좀 타올까요? 커피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자, 커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만요. 뿌뿌르뿌뿌뿌 뜬뜬.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모카포트입니다. 모카포트. 여기 딱 열면 커피가 보이시나요?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안 보이네. 아 여기 샷이 있어요. 샷이. 커피가 오고 물이 95면 커피인가요? 물인가요? 커피 미음. 커피를 타겠습니다. 시커매지고 있어요. 아, 저 옛날에는 바닐라 라떼만 먹었거든요. 진짜 심할 때는 막 하루에 그 그란데 사이즈로 2개씩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속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커피에 무조건 맵고 짜고 단 거, 요런 음식들, 그 화학 조미료 범벅인 음식들만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속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렇게 됐죠. 저는 살이 잘 안 쪄요. 많이 못 먹어요. 몇 살까지 그렇게 먹었냐고요? 몇 살까지 그렇게 먹었지? 한 2년 전, 3년 전까지? 그 정도, 한 2년 전이겠네. 한 37살, 8살까지? 네, 젤리젤리님 고민 상담, 네, 고민 남겨주세요. 어떤 고민 상담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고민 남겨주시면, 공감과 위로로 시작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뭐 1대1 상담을 따로 한다? 아니구나. 과거의 말이나 행동으로 힘들 땐 어떻게 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음. 과거에 내가 했던 말, 행동, 그 후회, 자책. 야, 이게 관념 제거 작업이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과거에 내가 후회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지금 젤리님이 과거에 했던 그런 말, 행동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후회와 자책 그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 맞나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제가 너무 다 없애놔가지고 직관적으로 떠오르질 않네. 그걸로 갈게요.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20살 때부터. 지금 후회하고 자책하시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20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부터 이제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주식을 찔끔찔끔 하기 시작했어요. 뭐 계속 한 건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다 되게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후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날린 뭐 돈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된다. 왜 내가 그랬을까? 자,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공감은 일단 패스할게요. 자기 공감을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좋긴 한데. 잠깐만요. 보시면 요거죠, 요거. 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와 자책의 감정들에 휩싸여 있어요. 자, 일단 감정을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자기 공감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내가 나한테 말을 건네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그 대화를 쭉 나누는 거예요. 나 그때 해볼까요? 제가 한번 제 케이스로 그때 너 되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주식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후회도 되고 자책도 많이 되겠다.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내가 막 힘들어하는 내가 얘기를 하겠죠. 나 그때 내가 주식이 아니라 오히 차라리 뭐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자가 되게 높을 때였으니까 그런 뭐 풍차 돌리기 맞나? 아무튼 예금이랑 적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다른 것도 되게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주식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 너무 후회스러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완전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면서 궁금해한 거 물어보면서 왜 하필이면 주식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 혹시 뭐 짚히는 게 있어? 뭐 이런 질문들. 그때 내가 주식 관련된 책을 고등학교 때 보게 된 거?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관념 제거 작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자책을 없애는데 사실 좀 기가 막히게 도움을 많이 줘요. 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말로 해볼게요. 나는 어떤 관념이 있냐? 나는 그때 주식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해. 주식을 선택하면 안 됐어.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됐어. 라는 관념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념이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이 이어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요. 나 그때 주식을 선택하면 안 됐어. 그런데 나는 그때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을 선택했어. 이 생각들로 이어져요. 그 다음 어떤 감정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 관념이 있으면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는구나. 내가 딴 사람 보듯이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절대 하면 안 됐어. 라는 관념이 있죠. 이게 절대적인 규칙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너 주식하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이 있었던 건지. 사실 그건 아니죠.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그때 나의 어떤 상황, 내 생각들,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 주식을 한다라는 걸 선택하게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관념을 없애고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그 다음에 20살 때의 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때의 나. 그러면 사실 물음표만 남거든요. 내가 왜 주식을 선택했지? 주식을 선택했다라는 그 결과가 왜 나왔지? 라는 이제 궁금함만 남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해 라는 관념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내가 잘했어. 아니면 나는 못난 놈이야. 근데 관념이 없으면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왜 했지? 그럼 네 번째 질문. 이 관념을 뒤집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해. 그걸 뒤집으면 나는 그때 주식을 했어야 돼. 나온 결과죠. 왜냐하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그때 왜 주식을 선택해야 했지? 왜 그 결과가 나왔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나는 일단 그 돈이 없다라는 것
주는 그 압박감이랄까 그걸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쓱 느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어. 주식으로. 왜 주식이었지? 딴 게 아니라 주식 책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우연히 봤어. 그리고 그 책을 사 와서 그 책을 보게 됐고 이것들이 진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겠죠? 팍스넷이라는 커뮤니티. 그게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거든요. 거기 보면 주식으로 돈 번 뭐 일지 오늘 뭐 얼마 벌었다. 뭐 그거를 인증해요. 사진을 올려. 그 팍스넷이라는 커뮤니티를 알게 됐어. 왜 알게 됐을까? 그 관심이 많았는데 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찾다 보니까 팍스넷을 알게 됐네. 그 팍스넷에 올라오는 일지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나는 못 하겠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누군가가 해낸 거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걸 똑같이 하면 저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이유들을 쫙 찾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구나. 일어나야 할 일이 정확히 일어난 것 뿐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리석은 놈이어서 그런 결과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세팅돼서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온 것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는 이 여러 가지 갈리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가 될 수도 있고 주식에 진짜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진짜 초고수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싶어.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좀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기법을 찾고 싶어.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좋았어. 나는 그거였어요. 돈을 불리는 거. 그러니까 돈을 나에게 들어오는 거, 버는 거 말고 번 돈을 불리는 걸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어.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뭐 주식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기법이잖아. 기대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1년에 10%? 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주식에서 내가 후회하고 자책했던 그 결과들 있죠. 이 결과들 덕분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덕분에 지금 자산 배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덕분에 돈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이걸 결국 얻게 됐구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게 됐구나. 요 작업까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후회하고 자책을 없애는 내 관념 제거 작업이 아주 특효약이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지금 젤리젤리님이 자책하고 있는 그 케이스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토요일날 이 관념 제거 작업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궁금하시면 끌리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연습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이렇게 방송에서 아까 오페님이 하셨던 것처럼 관념 제거 작업 해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막힌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또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요게 끌리시면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이게 베스트고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예전에는 되게 좀 인지적으로 접근했어요. 이게 감정을 없애는 작업,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이 감정을 없애는 작업이잖아요. 이걸 하면 다음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어난 일, 겪은 일을 여기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뽑아내면 좋을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걸 더 쉽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감정 없애는 작업을 제가 아예 몰랐어요. 이거를 아예 몰라가지고 바로 인지적인 작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감정 없애는 작업은 아예 없고 그 경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내는 거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실제로 성장을 이뤄내면 후회와 자책이란 감정을 없앨 수 있다. 요 얘기도 맞는데 감정 없애는 작업 그 작업이 잘 안 되면 이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제가 보면 약간 그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옛날에도 비슷했다.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저는 좀 더 좋아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약간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이 후회와 자책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뿅 하는 그런 방법을 원하실 텐데, 그런 거는 좀 위험해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데 합리화하는 거 있죠. 이게 관념 제거 작업이 합리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요런 거랑 완전히 달라요. 관념 제거 작업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님. 이 옳고 그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난 나쁜 놈인데 이유를 가져와서 이렇기 때문에 나쁜 놈이 아님. 요게 자기 합리화라면 관념 제거 작업은 이 틀을 완전히 걷어차고 이 틀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또 뭔 얘기하려다가 또 기승전 관념 제거 작업으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자기 합리화는 좀 위험하다 오히려.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안에는. 근데 그거를 아닌 척하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자괴감도 오고 아니잖아. 이거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또 후회와 자책. 후회와 자책. 영상에 최근은 아니고 영상에 올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뭔 얘기하죠 거기서? 거기 후회된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살짝 한번 볼게요. 제가 뭔 얘기를 했었는지. 후회. 마이크가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건 슬픔으로 힘든 분들에게구나. 과거의 내 모습이 자꾸 날 괴롭힐 때 이 뭘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면서도 무서운데. 그런 얘기 아닐까? 비슷한 얘기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뿅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뭐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래요. 젤리님 좀 끌리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요게 안 끌리면 다른 것들 후회, 자책 요걸로 검색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제 사례로 얘기하니까 이게 좀 관념 제거 작업이 좀 쉽게 와닿는다, 이해된다.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오케이. 관념 제거 작업 본질이 보이네요. 사회적 관념에 속박돼서 자책하고 남들의 말에 주눅 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군요. 요게 관념 제거 작업의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자책을 다룰 때는 자기 공감 없이 해도 괜찮거든요. 자기 공감 하고 진행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이 두 번째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있죠. 이 자책은
관념을 갖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관념을 갖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증오와 분노. 이 두 번째 거 다룰 때는 조금 어려워요. 자기 공감이 조금 선행이 돼야 이게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토요일에 출간되는 제 전자책 관념 제거 작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 경험 없이 단번에 얻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왜 사회는 개인의 고난을 높은 가치고 세워주고 힘듦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높게 봐주는가 인정해주는가에서 오는 반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고난 고통 없이 성공하면 그게 베스트 아닌가? 청춘도 아프지 말고 고난도 없이 성공하게 건강하게 성공하는 거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저 핵심 목표가 있어. 거기까지 뿅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뿅 하고 가는 스토리는 없는 걸까? 맞다. 금연님 아까 채팅 남겨주신 거 보고 요거 이야기하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까먹었네요. 두희님 안녕하세요. 치과는 잘 다녀오셨는지 건강 괜찮은가요? 요 얘기셨구나.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였구나. 금연님 어서 오세요. 9시 코칭 예약하셨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두근두근한데 기대되는데요 또. 이렇게 코칭했던 분들을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궁금해지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던 걸 삶에 녹여냈을 때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혹은 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그래요. 내일 뵙겠습니다. 9시에. 이게 단번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 좋아요. 너무 좋은 욕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타지.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왜 환타지죠? 라고 질문을 주시면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원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왜 한 방에 한 걸음에 15층에 있는 해의 핵심 목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냥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랄까? 걸음마를 아이가 한 번에 체득할 수 없다. 이런 느낌? 한 번에 체득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게 세상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또 안 되네. 너 이거 눌렀는데? 흥미진진한 질문인데 위험하다라기보다 그걸 깨부수거나 역행하는 생각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얻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위험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나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 요런 거죠. 이게 핵심 목표다. 이게 목표예요. 원하는 거예요. 목표. 내가 지금 여기에요. 2단계야. 2단계인데 여기까지 갈 때 요렇게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왜냐?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기 위한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에 가야 한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목표로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원인들이 세팅이 돼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목표 달성. 요게 아니라 A라는 방법 그리고 요거 이게 요거
요것들이 세팅이 돼야 여기에 다다를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세팅이 안 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안 맞네. 그죠? 제가 말하는 거랑 좀 안 맞죠? 목표까지 가려면 이거. 여기다 그림으로 잘 표현을 못 하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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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훨씬. 이것들이 세팅이 되어야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야 여기랑 연결이 된다. 요런 느낌이에요. 자, 걸음을 걷고 싶어요. 걸음을 잘 걷고 싶다. 아기예요, 아기.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 자, 걸음을 잘 걸으려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근육이 있어야겠죠, 다리에. 두 번째, 균형 감각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뭐 시선 처리. 시선을 땅에다가 꽂으면 자빠진다. 이거 제가 그냥 상상으로 써볼게요. 4번 또 뭐가 있을까? 의지. 걷고 싶어야 돼. 흥미가 있어야 돼. 내가 저 위에 있는 화분을 만지고 싶어. 그때 기어서는 이 상태로 만질 수가 없어. 저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어나야겠다. 또 뭐가 있을까? 근육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발 컨트롤. 발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뭐 균형 감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런 거. 그리고 팔을 잘 써야 돼. 자, 요렇게 있죠. 이게 다 세팅이 되어야 이 걸음을 걷는다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근데 처음 시작부터 많은 조건을 한 번에 완성시키고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얼핏 들어도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2개는 됐는데 시선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여기 안 된 거예요. 여기 닿지를 못해.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피드백을 하겠죠. 잠깐만. 왜 못 걷는 거지? 지금 근육도 좀 붙었는데? 균형 감각? 팔을 잘 써. 팔을 써가지고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졌어. 의지도 있어. 발 컨트롤도 잘 돼. 근데 걷기가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지? 이런저런 걸 찾아봐요. 7번 뭐 다른 거. 음식을 많이 먹자. 내가 체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8번 엄마의 응원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걸 했는데 안 돼.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이 지금 준님이 말하는 아프고 고난. 이걸 아프고 고난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고난. 이런 것들이. 시도했는데 안 돼. 피드백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또 안 돼. 피드백해서 새로운 시도 안 돼. 10번째에서 시선 처리가 나와서 해봤더니 와, 됐어. 이거였어. 끝.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팅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세팅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라는 건 판타지에 가깝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제 생각처럼 막 폭발적으로 판매되지가 않아. 목표가 달성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빨리 가져가가지고 행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판매가 잘 안 돼. 왜 안 되지? 책 내용이 이상한가?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팅돼야 될 원인들이 있겠죠.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마케팅 작업이 조금 부족하다. 유튜브의 영상이랑 카페의 글이랑 블로그의 글들을 조금 풀자.
그걸 보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으로 책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마케팅 작업을 하자. 이걸 했는데 뭐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찾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다 세팅될 때까지. 정확하게 세팅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점, 이 완성되는 이 포인트가 딱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목표를 나보다 앞서서 달성한 사람들 있죠. 저를 예를 들면 전자책을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이후에 코칭이라던가 강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해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준님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다? 그 사람들이 했던 거. 벤치마킹하는 거. 카피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카피를 먼저 하고 나서도 안 됐다? 그러면은 계속 또 피드백. 뭘 채워야 될까? 뭘 다르게 해야 될까? 가는 과정이 당연히 힘들어요. 고난길이에요. 가시밭길이야. 미치죠, 진짜. 근데 이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거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름길로 가는 거 로또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목표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로또로 뭔가를 이루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표 달성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달성했을 때의 기쁨도 모르다 보니까 목표는 계속 생겨날 수 있죠. 근데 이 로또로 이런 과정 없이 목표 달성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과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달성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마다 짜증나고 열받고 자책감도 느낄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실망감도 느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감정들을 엄청 많이 느끼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목표가 달성되는 이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원리를 모른 채로 목표를 쉽게 달성하고 싶다? 쉽게 달성하는 경험을 만약에 어릴 때 했다? 와, 초년의 성공이 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 뭐라고 하죠? 뭐라 하지? 초년의 성공이 위험하다? 아무튼 그게 저는 이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 동의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인드를 세팅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고 곧 보여드리게 되겠죠. 저는 이 작업을 이제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핵심 목표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핵심 목표를 잘 찾으면 이 가시밭길을 어떻게든 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핵심 목표를 잘못 찾았다.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 이 가시밭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기만 하고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목표를 잘못 찾았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핵심 목표를 찾는 그 작업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조금 약간 얽히고 설키는데 아무튼 핵심 목표를 잘 찾으면 이 가시밭길을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20대의 10년은 이 핵심 목표를 찾아내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핵심 목표를 찾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핵심 목표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찾았기 때문에 이 작업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요. 여러분의 뭔가 이 목표 달성
하는 그 고난길. 아, 이거 관련해서 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 뭐지? 아, 제가 좋아하는 돈 버는 방식. 돈 버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여러분 돈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이 방식을 제일 좋아해요. 뭔가 이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얘기를 안 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20대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그 핵심 목표를 찾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싶은 경험을 해야겠죠. 방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거든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쏟다 보면 어느새 잘해 있어요. 탑이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도 갖게, 이 능력을 가져서 행복해진, 이거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면 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돈을 버는 그 과정을 좋아하고, 제 사실 좀 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포앱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핵심 목표를 찾는 작업부터 실제로 찾아서 그 분야의 초고수가 되는 것, 그리고 초고수가 되어서 그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나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지, 돈이라는 거에 신경을 안 써야 돈이 이제 더 잘 들어온다라는 것도 실제로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비전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창업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작은 틀인 것 같고, 아무튼 그 핵심 목표 관련한 그런 활동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죠.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처음 시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 되게 편해요. 도전하는 게 쉬워져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지. 당연히 잘 못하겠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내가 사이클 선수처럼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도전하는 거 당연히 잘 못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도전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1시 50분이니까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공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뭔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좀 사실 겁나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마 하기가 힘들긴 할 텐데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너무 필요하다. 저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그 생각 덕분에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아니어도 뭔가 영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피드백은 사실 도움이 안 됐는데 그 피드백 덕분에 뭔가 다른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막 이렇게 돼서 새로운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괜찮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비판적인 사고로 내뱉어도 괜찮아요. 근데 형식이 만약에 이게 정답이다, 너가 말한 건 틀린 거다, 이러면은 아마 조금 서로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하겠죠.
규칙을 정하면 되겠다. 규칙을.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런 느낌. 이게 정답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그 거부감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런 포장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저를 나가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추가를 하면 좋겠네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본인에게, 저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는 추후에, 지금 뭐 다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상관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실험하는 느낌으로, 시험 느낌. 흥미로워질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흥미로워질 수도 있고 개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저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점들을 떠올려 보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좋아요. 오케이. 그래요. 일단은 제가 토요일까지 책을 완성시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아프다거나 갑자기 뭐 책이 또 안 써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요일에 여러분이랑 같이 토요일 11시부터 책 세 번째 책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오늘 조금 약간 굵직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줄이자. 뭐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요. 일단은 제가 토요일까지 책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없네요. 그리고 내일 또 코칭 예약해 주신 분 계시니까 여러분 뭐 또 그 책 구매하신 분들 중에 코칭을 조금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계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코칭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전자책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즐겨찾기를 해놔야겠다. 내 스토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지금 스토어에서 두 권의 책이 나왔죠. 첫 번째, 이거 잘 안 보이네. 작은 성취 파이프. 요거는 성장과 관련된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두이스 행복 수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 운동 느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요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성장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는 두 가지 핵심 작업 중에 한 가지, 자기 공감이 담겨 있는 책이고, 보시면 지금 이벤트를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뭔 이벤트냐? 옵션 선택 보시면 전자책 플러스 코칭권, 이 전자책을 보고 실제로 내 삶에 녹여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네, 이런 부분 왜 막히는 거지 하는 것들, 궁금한 것들, 그런 거 코칭 받으실 수 있는 1회 코칭권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코칭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코칭권 지금 5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1회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30분, 선착순 30분. 이제 거의 첫 번째 책은 거의 이제 마감 몇 분 안 남았고, 두 번째 책은 약간 좀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끌린다 싶으신 분들 요거 상세 페이지 한번 보시고, 다시 음악 큐.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있네. 요거 한번 보시고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끌리시면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까요? 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와서 그런지 이게 컨디션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좋아요. 그래, 오늘 또 신나게 한번 떠들어봤고 여러분 행복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행복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마무리할 때 약간 이상하고 어색한데 갈게요.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저는 밥 먹으면서 와이프랑 나는 솔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갑니다. 맞다. 맞다. 나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떤가요? 다 가셨나요? 이거 녹화한 거 한번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하고 눌러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연습.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좀 이상한가? 리드미컬하게 띵띵 아니야 띵띵띵 이렇게 해야겠다. 띵띵띵 잠깐만. 띵띵띵 빠바라밤빰. 괜찮은데? 오케이, 진짜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빠이요.